안녕하십니까.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류마티스 발목 관절염이 있었던 환자를 양측에 모두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하다가 현재로서는 두발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영상은 저의 경험과 환자에 대한 지식을 환자분들에게 직접 전달드리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족발 닥터킴을 검색해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를 저희가 치료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연골을 우리 몸에서 적으로, 나쁜 것으로 여기는 거여서 면역체계가 이 연골을 공격을 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관절에서 보면은 이 활액막이 있고 가운데 연골이 있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관절액이 차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에는 이 활액막이 우리 몸 관절 안에서 면역 체계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액막이 부어요. 왜냐하면 연골과 관절을 우리 몸에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면역 체계가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붓고 뼈를 녹이고 연골을 완전히 상하게 해서 변형이 오게 하는 것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고요. 큰 관절보다는 작은 관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과 발에 변형이 오고 면역 체계는 우리 몸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과 발목에도 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발과 발목에서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양측성, 좌우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발목 관절에만 딱 오는 게 아니라 발목 관절 주변에 있는 거고라 관절, 거주상 관절 등 발에 있는 인접해 있는 관절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절염이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절 유합 수술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절을 붙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관절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관절도 다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망가져 있으니까 한 관절을 붙이게 되면 주변 관절은 또 더 쉽게 다음 단계 또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관절의 움직임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수술적 치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말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목에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50대 여성이었고요. 류마티스를 지속적으로 조절 중이었는데 30분 이상 걷기가 어렵고 좌측 발목이 붓고 아픈 거를 주소로 오셨습니다. 류마티스는 잘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좌측에 말기 발목 관절염이 있고 역시나 류마티스 관절염이어서 주변 관절에 관절염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에 연골이 다 닳아있으면서 거기 앞에 있는 발목 관절의 앞쪽에 있는 거주상 관절도 많이 닳아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상태더라도 류마티스가 잘 조절이 안 되면 먼저 류마티스를 잘 조절하는 약을 쓰면 통증이 없이 또 잘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환자는 약으로 류마티스가 잘 조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도 이 통증을 저희가 해소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기 발목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 유합 수술을 할 수 있고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목 앞쪽에 있는 거주상 관절이라는 관절에 관절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발목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발목 관절을 붙이면 그 거주상 관절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닳아있는 거주상 관절이 금방 말기 관절염으로 다 닳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나이가 젊지만 인공관절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자도 이걸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본인 몸이시니까요. 그래서 환자가 이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환자를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류마티스 약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면역이 억제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감염이 쉽게 되죠.
그래서 류마티스 약을 수술 전에 일정 기간 이상 끊어서 환자의 면역 체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빨리 수술한 다음에 빠르게 다시 류마티스 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환자는 일주일 정도 약을 끊은 다음에 수술을 했고요. 인공관절의 단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관절이 다른 부분에 뼈를 절삭한 다음에 이렇게 인공관절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끼워 넣은 다음에 발목의 움직임을 봐서 만약에 발목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을 늘려줘서 대부분 아킬레스 힘줄을 연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줘서 발목의 움직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움직일 때 안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해서 자꾸 빠진다고 하면 외측과 내측에 있는 인대를 저희가 재건을 해서 안정적으로 발목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아서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발목 인공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대를 재건하는 이 3가지 단계로 저희가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류마티스는 제가 아까도 양측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환자분의 반대편은 괜찮았느냐? 그래서 먼저 좌측을 수술하신 거예요, 환자분이. 그리고 2년간 기분 좋게 쓰시다가 이제 우측이 아파져서 바로 저한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쪽 발목 안 될 것 같다. 인공관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우측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수술 전부터도 그러니까 왼쪽 먼저 아팠던 쪽을 수술하기 전부터도 오른쪽은 관절에 연골이 많이 닳아있는 상태였지만 환자분이 안 아파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왼쪽이 아파진 상태를 보니까 뼈와 뼈가 완전히 막닿아 있어서 연골이 완전히 다른 상태였고 이분은 앞쪽에 있는 거주상 관절, 밑에 있는 거고라 관절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연골이 다 닳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발목 관절을 붙이는 수술은 할 수가 없어서 환자한테 말씀드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와 똑같이 시행을 했죠. 이렇게 양측의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1측씩 시행을 해야 되고요. 한쪽을 시행할 때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됩니다. 통증을 조절하고 상처를 보기 위해서 하고요.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 수술 후 2일까지 통증 조절합니다. 정맥으로 들어가는 무통주사, 신경으로 들어가는 무통주사를 다 써서 통증을 잘 조절하고 수술 후 4주간 통기부스 보행하고 4주간 재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3개월 차에는 일상생활에 복귀하고요.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는데 환자는 왼쪽을 먼저 수술하고 그 다음 오른쪽을 수술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수술하고 1년 6개월째 사진입니다. 왼쪽은 수술하고 나서 3년 6개월 된 사진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발목의 인공관절이 다 안정적으로 삽입이 된 상태였고 외견상 봤을 때에도 흉터가 크지 않고 발과 뒤꿈치 그리고 발 앞쪽 모두 정렬이 똑발라져 있는 올바른 상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붓기도 전혀 없었죠. 환자도 자연스럽게 잘 걸었는데요. 양쪽을 인공관절 수술하면 잘 걷나요? 자, 이 환자 보세요. 환자분 보시면 양쪽을 인공관절한 상태에서 지금 걸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환자분 발목에 제일 처음에 저한테 왼쪽 수술 받기 전에 보면 절었어요. 통증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통증 때문에 절지 않고 잘 걷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체계가 본인의 몸이 본인의 연골을 공격해서 관절염이 발생하고 양측성이고 온 관절이 다 아프니까 굉장히 걱정도 되고 내가 약으로 조절해야지 이걸 수술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변 관절이 망가져 있어서 수술 선택에 제한이 있어요. 가능한 한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되고 발목 관절을 붙이는 수술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처럼 양측을 동시에 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편안한 발걸음을 얻을 수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한 번 수술할 때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척추 마취하고 4주 통기부스하고 걷고 3개월이면 일상에 복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의 과정과 수술 후 과정이 환자분에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약으로 조절을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약으로 조절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고 엑스레이상에서 연골이 다 닳아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